신나요.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님 반가워요. 맥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에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들리시나요? 맥디님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목소리 잘 들리는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한량님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맥디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맥디님, 네. 평소에 저희 트레이딩뷰 많이 이용해 주시나요? 아, 네. 거의 19년도부터는 계속 쓴 것 같아요. 거의 아, 한 4 그래요? 년? 네. 4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아, 4년이나 쓰셨군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맥디님 오늘 어떤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맥디님이 알려주는 맥디 사용법 정말 정말 궁금했는데요. 바로 그런 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기도 하고 이제 MACD라는 지표인데 개념이랑 그다음에 활용 방법,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주로 지표 중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에도 이 맥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 맥디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교육 자료나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 일단 제가 활동하는 데가 트위터랑 그다음에 텔레그램에서 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띄어져 있는 자료 자체는 크립토 엑시트라는 제가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고한 글인데 요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네. 외에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어 각종 글이나 요런 것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제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시면은 좋은 네.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량님이 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맥디님 그 네. 텔레그램 방에 네. 엄청 많이 올리시던데 그거 진짜 혼자 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빠르게 그렇게 많은 양을 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 아, 또 일부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일부 자료들 중에서도 또 좋은 자료는 제가 이렇게 전달로 해서 가져오는데 제가 그거는 아. 다 작성하진 못하죠. 네. 다는 아, 못하고 이제 일부는 네. 괜찮은 글 같은 건 가져오고. 아, 네. 한량님 엄지척 감사합니다. 오늘 와 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그 맥디님 오늘 와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표에 대한 지식이랑 또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맥디 님에게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디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끝낼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아는 거는 다 적었는데 예 한번 뭐 너무 큰 포부를 밝힌 것 같아요. 일단 예 뭐 일단 아는 대로는 다 적었기 네. 때문에 요것만 네. 보셔도 맥디는 뭐 크게 이상 없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와, 한량님 아 고마워요. 네. 맥디, 맥디, 맥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맥디님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거 한번 배워볼까요, 이제? 네네네네. 일단은 맥디 관련해서 먼저 개념이랑 그다음에 그 지표에 보면은 세 가지 또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지표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중에서도 다이버전스 개념이랑 또 활용하는 부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네.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70 년대에 제랄드 아펠이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지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관찰을 해 보셨을 때 이제 특이한 부분을 발견을 하셔서 이 MACD 지표라는 거를 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별하게 보신 내용은 뭐냐면은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제 뒀을 때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큰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 넓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좁아지는 특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이 추세를 만들면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 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둘의 차이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추세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급격하게 보였을 때 요렇게 그 넓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추세의 강도나 어떤 약세, 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개발하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MACD 지표에서 사용하는 값은 이제 12, 26, 시그널 선의 9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트에 그려진 선은 이제 60의 EMA랑 그다음에 120 EMA를 넣어 가지고 좀 더 이 지표의 그 특성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큰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음 자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의 이제 그 차를 구해야 되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인 이 초록색 선이랑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되는 이 빨간색 선을 이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인 녹색 선에서 이 빨간색이 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뺐을 때 이 넓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MACD라는 그 선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색 선으로 제가 세로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MACD의 값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0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저희한테는 마우스 아. 커서가 보이지가 마우스 않아요.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양쪽 보여요, 화살 보여요. 조그마하게 보여요? 있었네. 네, 보여요. 예. 양쪽 화살표로 돼 있는 검정색 여기 화살표랑 네네. 그다음에 요쪽 우측에도 이렇게 지금 양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이동 평균선의 넓이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곳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추세가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 평균선의 넓이 자체가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랑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면은 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넓이가 0이 됐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꺾였다. 요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MACD의 값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추세의 어떤 강세,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0 이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 혹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위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자 근데 이제 MACD 지금 네. 보여주시는 게 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이 선 말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초록색이랑 오실레이터. 빨간색 예 네.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나오지 네.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그거 없이 지금 네. 이동평균선 가지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표에 대한 개념이랑 이런 것들을 원리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네. 뜯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해했어요. 두 네. 번째는 네네. MACD 지표에 보면은 이제 시그널 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선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일단 MACD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아까 그 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추세가 정점에 이르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음. 이 선이 하나만 있을 때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차트에 있는 빨간색 선과 초록, 빨간 이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명확한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호가 있는데 MACD 지표에서는 순수하게 이 파란색만 있을 때는 이게 어디서 내가 매수를 잡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시그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고안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이 파란색 MACD 선을 이동 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시그널 선인데 이 지금 파란색 자체에 있는 이 선이 MACD 선인데 이 자체를 이 지표 값을 이동 평균선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9일 이동 평균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기존의 MACD 선보다 좀 더 평활한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결국에는 MACD 파란 선이 되는 것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시그널 선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어 분명히 쪼끔 이게 다 어려운데. 분명히 다 공부를 하고 제가 네. 맥디로 네. 글도 썼어요. 진짜요? 예. 트레이닝뷰 글도 쓰고 했는데 또 어렵나 이렇게 네. 뜯어서 막 설명을 네. 들으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재미있어요. 음. 아 그러면은 어 이것까진 이해가 되시죠? 이 넓이를 표현한 게 이 MACD 선이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MACD 선 자체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동 평균선을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면 이 주황색 선이 이 그 MACD 선을 이제 평활하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동 평균선은 평균선이니까.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MACD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선을 하나 만든 거죠. 지연된 선.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는 이 MACD의 값이 어 추세가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선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시그널 선을 추가해 주면은 음. 명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데드 크로스가 되는 맞아요. 위치를 아직 알 골프 수가 데크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예예예예예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수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매도할 거야.'라는 기준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음. 예. 이해가 좀 되시죠? 아 네네. 그러니까 약간 네. 지연되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걸로 매수 매도한 것까지는 이제 이 아펠 아저씨가 이해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나는 좀 네. 더 빠른 그 신호를 원했던 겁니다. '더 빠르게 매매할 수는 아. 없을까?' 근데 네네. 이제 이 MAC 이 시그널선을 적용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가격 차트에서 지금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나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잘 보여요. 혹시 아 잘 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잘 보이죠? 쓰셨어요? 네. 확대했어요. 네. 아 아 예. 그런 방법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을 넣었을 때는 어 이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네네. 보이시나요? 예. 지금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네.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기 위해선 결국에는 가격에 그 상승세가 있어서 뒤늦게 그니까 후행 지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어 좀 미리 가격이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없고 그 후행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워낙 그 느리기 때문에. 근데 네. MACD를 딱 보면은 신호가 얘는 여기서 이미 느리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신호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MACD 네. 지표는 한참 전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동 평균선의 넓이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 신호를 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음. 크로스 가격만 그 이동 평균선만 가격에 놓고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지만 MACD 시그널을 이용하면은 미리 알려 준다는 거죠. 선행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선행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격의 음. 정점을 만들고 얘가 이제 물론 더 크게 내려가면은 이동평균선 따라가면서 이제 이 넓이가 계속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러면은 음. 얘는 여기서 미리 이 넓이가 적어지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된 게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 MACD를 만든 게 가격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의 넓이를 파란색 선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시그널 선으로 하나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그러면은 또 오실레이터로 표현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음. MACD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이 오실레이터는 이 두 개의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그 넓이 이동 평균선의 넓이를 여기다가 표현해 준 거예요. 음.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의 효과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가격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했을 때보다 MACD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빨랐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여기서 이미 정점이 만들어졌잖아요, 오실레이터는. 네. 그러니까 훨씬 빠른 거예요. 이 넓이로 표현하게 되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서 제일 빠른 게 뭐냐 그러면은 오실레이터 MACD 아. 오실레이터가 제일 먼저 표현해 주고 네. 그다음에 MACD 선에 골든 크로스가 표현해 준 거고 그다음이 음. 가격 차트에서의 이동 평균선이 제일 느리게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오실레이터 먼저 그렇죠. 신호 나오고 그다음에 골크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평선이 따라오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이후에는 추세가 딱 퍼져 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리다. 그래서 음. 보면은 음. 사실상 오실레이터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정신이 좀 없고 네. 그다음에 MACD는 덜 정신없고 가격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은 그것보다 더 좀 느리게 보여주니까 좀 더 네. 안정적이고. 아. 예. 그래서 네. 자기가 어떤 "빠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오실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트레이딩 기준점을 세우신다면은 빨리빨리 네.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맥긴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네. 60 일선이랑 120 일선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동 평균선 아 기준이? 원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MACD 지표값이 기본값이 12, 26 시그널선 9 예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원래 한 이유는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대충 들은 건데 이건 확 정확하진 않지만 주식시장이 옛날에 6 일이 열려서 2 네. 주치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한 게 12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한 달 가격 움직임 평균이 이제 26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원래 그게 맞지만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 만약에 제가 12, 26, 9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 평균선의 이 넓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기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표 아. 원리 이해 차원에서 일부러 네. 제가 큰 이평선을 두고 MACD 선을 놓은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동 평균선 MACD 값은 60, 120 그다음에 시그널은 제가 더 아마 20 인가? 그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아 맥데님이 이렇게 조절을 해 가면서 사용하시나 봐요, 그 설정 값을. 아 원래 기본값으로 쓰긴 하는데 지금 설명에서는 원리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아. 예 이 이동 아 그런 평균선의 거구나. 차이 네. 같은 거를 좀 네네. 명확하게 차트에서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아. 12, 26을 해 버리면은 너무 네. 팔랑팔랑 이렇게 움직여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제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아. 아. 아 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 맥디의 솔직히 설정값이랑 지금 이 예. 이평선이랑 이게 안 맞는데 왜 이거를 굳이 한 이유가 아.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아 이해 네. 쉽게 하기 위해서 지표의 원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지표값의 값을 높였다. 아. 와 이렇게 이해해 대단합니다. 주시면 됩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신 거죠? 한번 또 여쭤볼까요? 혹시 질문 네.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맥디 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세요. 로켓 모양 아시죠? 맥디 님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격에 보여지는 이 이동 평균선의 넓이는 각 그 추세의 강도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 넓이를 선으로 표현한 게 MACD라는 선이고 그 선에서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시그널 선이다. 그리고 음. 그 지표에서의 만들어지는 이 이동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은 결국에는 또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넓이를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로 표현한 것이 이 MACD 오실레이터 지표다. 요렇게 진짜 대박, 이해하시면 되는 대박. 거 쏙쏙 예.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너무 좋아요. 예. 네. 됐습니다. 이제 원리는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네. 실전적으로 이제 MACD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 안타깝게도 저는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활용한 매매는 개인적으로는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요? 특히 저는 이 크립토를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이 크립토 같은 경우는 급등 급락세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MACD에서의 골든 데드 크로스가 거의 어렵더라고요, 쓰기가 굉장히. 너무 예. 변동성이 크면서 빠르다는 건가요? 그 그렇죠. 바뀌는 너무 게? 빠르고 이제 그 지표가 그러니까 뭔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이 단순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음. 쓰기가. 네네.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그 골든 데드 크로스 개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인제 추세 전환 시기를 잡아서 트레이딩하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맥디로요. 네. 맥디의 그래서 오실레이터의 다이버전스를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냥 오실레이터도 그냥 안 쓰고 그냥 이제 네. 그 MACD 선이랑 시그널 선 아하. 오실레이터 안 쓰고 네. 그냥 심플하게 MACD 선 파란 선이랑 이 주황색 선 네. 시그널 선 두 아. 개만 쓰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쓴다는 건데 다이버전스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가격이랑 지표랑 괴리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그 괴리가 지표가 먼저 가격을 선반 이제 가격에 예측되는 그거를 선반영해서 보여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좀 한번 보여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네.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낮아졌어요. 그쵸? 가격의 저점이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표의 값이 되려 상승해져 있는 모습이 네. 이제 괴리를 보인다는 거죠, 가격이랑 이제 지표랑. 그래서 아. 어 이런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맞았고 네.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쪼끔 설명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 어 결국에는 이 파동이라는 거는 그 추세의 길이를 의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세의 길이가 작아지면 이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 같은 예시가 있는데 A에서는 파동의 길이가 3, 2, 1 순으로 강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B 파동에서는 1, 2, 3의 강도로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표로 그럼 대입해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파동의 길이가 길어지면 MACD 상에서의 값이 계속 길어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아래로 더 음. 낮아지게 네. 되면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데 이런 하락의 파동이 짧아지게 되면은 이 MACD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지표라는 것은 평균값을 차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표의 값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가격의 움직임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그 하락세를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표의 값이 반영이 느려지는 거죠. 이 지표에 반영되는 이 가격의 종가를 반영하는 지표의 값이 평균값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저점에 추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늘어지게 되면서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게 된다. 아.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네. 뭐냐면은 시간이 길어지면은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네. 지금 A는 조정 국면이 상승 되돌림이 나오면서 시간이 길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B 같은 경우는 같은 하락 움직임을 A랑 똑같이 가격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정 국면이 짧고 바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짧은 시간에 같은 길이를 내려갔기 때문에 B가 파동의 세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는 A는 파동의 그 시간이 오래 걸렸기 조정 국면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 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표로 보게 되면은 가격이 앞에서 하락하고 조정 국면이 있을 때 이 늘어지는 길이 그 시간이 넓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표는 평균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진다는 거죠 점점점점. 늘어지게 네. 되고 저점 가격 자체는 내려갔지만 내려가는 폭만 따져 봤을 때는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 값을 가격 하락분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네. 이거를 다이버전스 원리 두 개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파동의 첫 번째는 파동의 상쇄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조정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그럼 결국에는 추세의 반전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 두 가지 원인이 된다면은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아 막 빠져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런 지표의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네. 다이버전스를 이제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히든, 과장, 트리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게 물론 오늘 MACD 지표의 시간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RSI나 스토캐스틱도 분명히 동일한 그 원리로 인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걸 같이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개념만 알면 안 되고 이거를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피보나치의 값을 요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에 이제 하락이 있고 요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만약에 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하나 긋는 거죠. 그래서 네. 가격의 상승 반전이 이제 발생되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트레이딩 진입을 준비하는 거니까 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가격의 조정이 한 차례 있은 다음에 다시 그 고점을 넘길 때 이제 롱 포지션으로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0.5 라인에서. 음.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긴다는 것 자체는 '상승 추세가 생긴다.'라고 이제 가정을 네. 하고, 네. 그러면은 이 한 폭의 되돌림이 발생이 된 거를 손절점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입해서 손익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1대 아. 1은 네. 0이 되는 거예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1.5배 손익비는 인제 마이너스 0.5가 되고 2 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손익비 계산할 때 이제 트레이딩 뷰도 특히 단축키를 제공하니까 Alt F를 눌러 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딩할 때 굉장히 편하다. 음. 아니 트레이딩 자꾸 진입에 아니 이게 대한 자꾸 하모닉 네. 네. 패턴으로 보여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또 그거랑 또 연결이 예 다 되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예. 이게 제가 굉장히 최근에 강조한 영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고런 어 느낌이기 때문에 또 자꾸 그 아 그래요? 눈에 익네요. 어. 예. 이게 되게 많이 사실은 이제 근데 사실은 네. 어떤 하모닉 패턴의 관점 이런 거에서 보면 약간 넥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갈 때 고럴 때는 들어가는 자리고 이제 그 밑에를 음. 손절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0.5 라고 적혀 있는데 굳이 그래서 약간 생각하는 거는 '왜 여기서 들어가지? 눌릴 때 들어가지?' 또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제 뭐 사실상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 추세점은 그냥 이제 이게 돌파되는 건데 저는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음. 근데 음 근데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돌파의 기준을 종가 돌파로, 네. 종가의 시작이 이제 '여기 위에서 시작됐다.'라고 잡고 여기서 그냥 지정가로 음. 대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자기 기준을 잡았던 게 아예 이 뭐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올라가는 거를 돌파로 보고 기다렸다가 네. 여기서 예. 지정가로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왼쪽이 약간 해쇼리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예 다 그쵸, 약간 그쵸. 어떻게 바닥에서 약간 보면은 다 비슷한 국면에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네. 이제 하락할 때도 이제 상승 추세선 요렇게 그어서 예 이제 맞아요, 상승 맞아. 추세선이 이탈이 되고 이제 네. 여기서 네. 숏으로 진입을 한다. 음. 요런 개념으로 약간 이제 왼쪽에 그 네. 그림에서 왼쪽이 약간 다이아고날 우파 다이아고날 예 맞아요. 그런 느낌 예 고거 그리신 것 예. 같아요. 그쵸? 예 고런 느낌이 결국에는 드네요. 이제 그러면은 비슷비슷해요.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음.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쐐기 형태로. 예예예.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네네. 고점이 높아지는데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약해지고 갔다. 있으니까. 예 힘이 맞아요. 약해진다.' 네. 그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그쪽 귀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제가 아까 되게 어렵게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패턴 나왔을 때 내려간다고 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접목을 하면 되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4 가지 유형 보게 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일반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어 되게 간단한 일반적인 형태고 가격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인제 지표의 저점이 높아졌다고 봤을 때는 이게 '상승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보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하고 되돌림 그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 매수를 진입해서 손익비 개념으로 이렇게 트레이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청산이 나갔고 다시 되돌아올 때는 뭐 그냥 포지션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본절 처리를 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네. 이익이라도 챙기는 게 네. 남겨야 굉장히 되니까. 훌륭한 전략 네.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고점 높아졌지만 지표의 저점은 낮아졌을 때 이렇게 또 상승 추세선 그어서 돌파, 되돌림 이제 내려갈 때 숏으로 진입해서 요렇게 1 차로 청산이 또 가능한 그런 상황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가격의 저점이 어 더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내려간 게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 네. 가격이 동일한 선상에 있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졌을 때 요거를 다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쌍바닥 패턴인데 거의 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안 나오는. 그러니까 네 보통이 우측이 더 내려가든가 그런 부분이 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음. 대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돌림 나오고 돌파될 때 진입해서 이런 식으로 손익비 매매하면 되고 네. 여기도 이제 고점은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볼 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는 좀 특이한 거는 나머지 다이버전스라는 건 다 원래 추세 전환을 반전을 의미해서 트레이딩 진입을 하는데 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어 가지고 어 보면은 이제 가격의 저점은 높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이 낮아졌을 때는 되려 이게 이렇게 가격이 그 기존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올 때 급하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지표에서는 오히려 앞에보다 더 과도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되려 이제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음 이렇게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존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피보나치로 그어 보면은 네. 0.786 이나 886 정도까지 네. 급하게 쭉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표에서 만약에 요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숏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짧은 시간에 급하게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 보는 거죠. 네. 네. 여기도 이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지표의 고점은 높아졌을 때 요런 음. 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트리플 다이버전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쐐기 아까 뭐 다이고날 뭐 그거나 아니면 라이징 아 패턴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쐐기형 패턴. 네. 그래서 해결이 안 보통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다이버전스가 보통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지만 그 다이버전스가 실패하고 세 번째 저점을 만들었을 때 음. 그 저점에서 추가로 이탈되면은 보통 되게 큰 급락이 발생되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맞아요. 급등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세 번째까지 꽂았는데 이게 어 "아니다."라고 하면은 되려 가격의 반전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본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그 다이버전스 볼 때 이 밑에가 거래량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에 이게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 그러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고통? 그다음에 그 집중하는 어. 그런 어떤 그런 통제? 것들이잖아요. 예. 네. 뭔가 그런 되게 그 거래량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점을 내려갈 때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은 그 추세가 이제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점점점점 그 저점은 갱신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 매도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게 없다는 거죠. 하락에 대한 합의가 음. 없으니까 되려 반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거래량이 네. 그래서 점점 마르는 경향이 있다, 바닥으로 네네네. 갈수록. 그쵸. 네. 아. 그렇게 해서 다이버전스 볼 때 네. 같이 보셔도 좋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라이징 엣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돌파되고 요런 식으로도 이제 적용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렇게 4 가지 다이버전스 유형이 있고 요런 식으로 네. 대입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근데 예.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네. 근데 지금 3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제 네. 생각인데 이렇게 다이버전스만 사용할 거면 그냥 RSI에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다 비슷하게 지표가 흘러가는데요. 네. 딱히 뭐 RSI로 네.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뭐 솔직히 예를 들면 네. 예. 다이버 RSI는 뭐 올라가고 맥디는 쪼끔 더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사실 지표의 특성이 각자 있는 건데 네. RSI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냥 맥디가 더 좋아서. 음. 예. 뭐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3 가지를 다 드린 게 이 3 가지가 네. 다 뭐 "다 봐라." 이런 뜻보다는 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격 흐름이 나오게 음. 되면은 지표에서 네. 이런 다이버전스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요렇게 고려해서 보는 게 네. 좋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냥 지표의 특성 차이지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3 가지 중에 예. 맥디만의 장점 이런 거 있을까요? 3 가지를 비교해서? 장점이요? 어 글쎄요.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지표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아마 거의 좀 다이버전스 나오는 자리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아까도 다 보면은 그래서 나와 가지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RSI 같은 경우는 좀 더 뭐지? 저기 단기 뭐 예를 들어서 스캘핑 매매 같이 1 네. 분봉이나 막 이런 5 분봉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어떤 굉장히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은 스캘핑 매매하신다면은 RSI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RSI도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강도 지수다 보니까 쪽으로 그쵸. 너무 경향이 강할 때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네. 않는 거예요. 왜냐면 100 이상 갈 수가 네네네.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어 그런 게 약간 RSI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지표를 볼 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가격의 고점을 갱신해 주고 내려왔을 때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야지 뭐 그냥 이 RSI 지표에서 뭐 매수, 매도 나온다고 그냥 쓰면 안 되고 고점 만들어 주고 조정을 네네. 보였을 때 그러면서 그 네.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면은 상승 추세선에서 네. 진입을 고려해야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진입하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MACD 지표 어차피 원리나 이런 부분 설명드려 가지고 네. 그 온체인 데이터를 좀 대입을 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이 네네. 되나요? 예. 한 15 분? 10 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이 아 도움된다고 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저희 트레이딩 뷰가 감사하죠. 이렇게 또 좋은, 아 네, 좋은 교육 해 주시고 시간도 내 주시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아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네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MVRV 지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MVRV 지표에 MACD 지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지표 추가하고 거기에서 MV, 근데 우리 RV 치면은 팀에는 MVP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 Z 스코어가 적용돼 있는데 아. 이게 표준 네. 편차 뭐 요런 거를 써서 아, 이게 좀 이제 커뮤니티 스크립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예 누가 만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대로 이거 쓰셔도 어. 돼요. 우리 역시 좋은데요? 피크 차트로 켜고 예. 맥님, 댄님 오셨어요. 아 댄님. 오셨어요? 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와 주셨어요. 두 분 무슨 특별한 사이신가 봐요. 아 많이 저희 어떻게 보면 스승님 같으신 분이라 온체인에 정말요? 제가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아, 댄님 저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댄님 너무 바쁘신데 또 너무 귀찮게 할까 봐 이렇게 막 뭐 물어보고 싶은데 그 몇 번씩 좀 참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 MVRV 지표에 일단 이동 평균선을 좀 적용을 해 보면은 음 여기에 EMA 선을 EMA 필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추가시켜 보면은 이게 제일 많은 거거든요. 누가 또 네네. 만드셨어요. 인기. 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이동 평균선의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좀 크게 50, 100 으로 적용을 해서 네. 그러면은 이 MVRV 지표에 이동 평균선이 적용이 됐으니까 MVR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지표잖아요, 크립토에서. 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 초록색을 보이는 경우는 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까 배운 MACD 지표를 추가를 해 보면은 자 따로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끄고 네. MACD 지표만 이제 놓고 네. 요거를 요런 식으로 영역으로 표시를 하면은 아까랑 어.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오. 저도 방송 끝나고 꼭 해 보고 싶은데요. 요거의 값을 아까 제가 50, 100 으로 잡았잖아요. 네. 요런 식으로 잡으면은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면은 네. 봤을 때 네. 자 50, 100 EMA 선이 지수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 나면은 네. 결국에는 MACD 이 MACD 값 자체를 오실레이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0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이 MACD 다시 MVRV 지표에서의 어 네. 추세를 따라가는 선인 이동 평균선이 50, 100 이잖아요. 50, 100 네. 지수 이동 평균선. 그 둘의 네.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네. 이렇게 높낮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을 기준으로. 어. 네. 그렇게 됐을 오실레이터보다 선행성도 쪼끔 있고. 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 이 넓이, 이동 평균선의 어. 넓이를 네. MACD 선을 MACD 자체를 오실레이터 형태로 바꿔 준 거예요 지금. 쪼끔 말이 아, 네. 어렵긴 하지만 그냥 얘가
50, 100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 나면은 0 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네네.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MACD 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네. 이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점이나 고점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이버전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제 네. 여기쯤 왔으면은 그러니까 MVRV의 지표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어. 이해해 볼 수 있고, 네. 이런 굵직한 굉장히 큰 사이클에서 정점이 어디냐를 측정할 때 이런 다이버전스를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MV 이 MACD 이 지표 자체를 과매수 감해도 영역으로 봐 가지고 과거의 패턴에서 어. 보면은 뭐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거의 고점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진짜 멋있어요. 뭔가에 좀 있어 보이긴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이 예. 멋있네요 이거는. 예예예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그 MACD 원리를 알게 되면은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의 어쨌든 그 넓이 자체를 이게 추세의 강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이용한다면은 바닥이 네. 어디고 그런 것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표 적용하는 게 그 달러 인덱스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 봐요. 음. 네. 그러면은 보통은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MVRV 이런 온체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네. 매크로 지표 대표적인 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도 이 MACD를 적용하면은 그 추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표에 MACD 적용을 하고 하면은 자기만의 음. 어떤 뭐 기준 차트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배우고 싶은데요, 맥디님. 네. 아 방송 끝나도 막 방송 끝나고 네. 막 난 더 배우고 싶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벌써 또 끝나갈 시간이 다 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벌써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어요. 혹시 말씀이 아직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 진짜요? 예. 그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제 트위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오시면은 제가 또 네. 설명해 드리니까 네.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맥주님 지금 꿀성대라고 꿀성대래요, 맥주님.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맥주님이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건 아니고 오늘 정말 유용한 팁도 너무 많이 배우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아유, 방송 이런 자리 끝나고 더 마련해 배우고 주셔서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 방송 끝나고도 계속 배우고 싶네요. 지금 아까 또 아 막 달러 인덱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거 달러 인덱스도 보여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뭐 또 기회가 아쉽네요. 되면 나중에 또 네. 나와서 또 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나도 네. 이런 식으로 이거 MBRB 써서 하나 좀 '포스팅도 예쁘게 써 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러네요. 네. 저희 그 뭐 이렇게 커뮤니티 네. 스크립트 지표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좀 선별해서 하나 좀 영상을 만들든지 트레이딩 뷰에 글을 쓰든지 해야 되겠다. 지금 음.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네네. 파인 스크립트도 사실 좋은 게 되게 많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또 네. 홍보하는 기회를 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아. 근데 오늘 또 좋은 이런 지표 커뮤니티 스크립트도 알아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맥디님. 아 감사합니다. 음.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또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또 트레이딩뷰 많이 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디. 맥디님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요. 맥디 볼 때 네. 혹시 시간별로 다 보시나요? 시간대 아니에요. 뭐 저 어떤 같은 시간대 많이 경우는 보세요? 저는 그냥 그 타임 프레임 막 이렇게 많이 딱 고정해 놓고 그렇게 쓰진 않고, 보통 60 분봉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60 분봉에서 다이버 나왔다 그러면은 네. 다이버전스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거대로 진입을 하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60 분봉 보고 그다음에 뭐 15 분봉 보고 5 분봉에서도 뭐 다이버전스가 다 나오면은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60 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4 시간에서도 좀 많이 보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을 봤을 때 내가 여기가 이제 저기 '전환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들어가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구분하진 않고. 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맥디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저희 트레이딩 뷰 나와서 또 교육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트레이딩 뷰 라이브 스트림 우측 바에서도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메인 홈페이지에도 에디터즈 픽으로 올라갈 테니까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유튜브 트레이딩 뷰 코리아로도 재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디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맥디님.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 좋은 밤 되세요.